서울의 밤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물들어가는 시각, 택시 한 대가 조용히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이름은 이강식, 올해 58살이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고 눈가엔 피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게 앞을 응시하고 있어요. 택시 안에는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식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죠. 그에게 택시 운전은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다니며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그의 하루였어요. 그때 한 외국인 남성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죠. 강식은 백미러로 승객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외국인은 어색한 한국어로 주소를 말했고 강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을 시작했어요. 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고 강식은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온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에서 외국어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외국인 승객이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강식은 백미러를 통해 승객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만 계속했습니다. 외국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 기사가 외국인인 자신을 속이려 한다며 격분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고 참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계속해서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뒷좌석에서는 외국어 욕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식은 라디오 소리를 조금 높여 불쾌한 소음을 차단하려 했지만 승객의 고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조용한 택시기사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30년 전 젊은 강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26살의 강식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그는 또래들과는 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네이비실이 되는 것이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강식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죠.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극한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수중 훈련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강식이 전설이 된 순간은 지옥주간 훈련 때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도 감지 말라는 죽음의 수영 훈련에서 강식은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포기하며 떨어져 나갈 때도 강식만은 꿋꿋이 버텨냈죠. 교관들도 그의 의지력에 감탄했고 동료들은 그를 한국의 얼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도 얼음처럼 냉정함을 잃지 않는 한국인이라는 뜻이었죠. 강식은 한국인 최초로 네이비실 훈련을 통과했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한국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강식은 그 순간 의식을 잃고 말았죠. 강철 같던 정신력도 어머니 앞에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강식은 꿈꿔왔던 네이비실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한 말이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강식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준 어머니를 제대로 효도도 못해드리고 떠나보낸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장례를 마친 후 강식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원이었던 강식이지만 이제는 거리를 배회하는 방황자가 되어버렸어요.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그는 결국 노숙자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비실 시절에 그 단단했던 의지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 하나가 강식을 찾아왔어요. 뛰지 말고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이 강식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택시기사 일을 시작하게 된 강식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강식의 눈빛에는 예전의 그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을 때만큼은 강식이 평온해졌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는 것,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되었죠. 비록 총을 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식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서울 거리를 누비며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일이 그의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적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또 다른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택시 안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의 고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욕설의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멍청한 한국인 기사가 외국인을 속이려 한다는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강식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식의 손이 핸들을 조금 더 세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수많은 실전을 겪어본 그에게 이 정도 도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대응했을 텐데 지금의 강식은 참고 또 참고 있었어요. 신호등에 걸려 택시가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갑자기 발로 차문을 발로 찼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흔들렸습니다. 주변 보행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강식의 눈빛이 백미러를 통해 승객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강식의 입가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강식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택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더욱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라면 벌써 차를 세우고 경찰을 불렀을 텐데 강식은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께서 어디로 가시려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내려서 걸어가시겠습니까? 갑자기 들려온 완벽한 존댓말에 외국인 승객이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강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택시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갑작스럽게 들려온 완벽한 한국어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택시기사가 자신이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강식의 말투는 단순히 유창한 수준을 넘어서 군대에서 단련된 특유의 간결함과 정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강식은 백미러를 통해 승객과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은 없었지만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죠. 강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이 도시를 잘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길이 가장 빠른 경로라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해 보며 당황했어요. 실제로 강식이 선택한 경로가 가장 효율적인 길이었던 것이죠. 외국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군인 출신이시냐는 질문이 뒤따랐죠. 강식의 말투와 자세에서 뭔가 남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강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전직 미군 네이비실입니다. 지옥주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외국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이비실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택시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실제로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외국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강식은 여전히 조용히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 택시 안에는 그만의 독특한 존재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헛기침을 하며 급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만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대신 어색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강식은 대답 대신 조용히 방향 지시 등을 켰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했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비실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외국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요. 강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죠. 누구나 힘든 날이 있죠. 이해합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는 부드럽게 유턴하여 정확한 목적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식은 미터기를 확인하고 정확한 요금을 알려주었어요. 네이비실 시절부터 그에게는 정확성이 생명이었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습관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요금을 지불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식은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짧게 인사했죠. 외국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강식은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 이건 역시 그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강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제 다시 평범한 택시기사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그는 다음 승객을 기다리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외국인이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강식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라는 외국인의 마지막 인사에 강식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참는 게 전장보다 어렵지.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전쟁터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습니다. 목표도 분명했고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이다가도 금세 태도를 바꾸기도 했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전투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어요. 강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이비실 시절에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택시기사가 된 지금은 매일같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 각자가 가진 스트레스와 감정을 견뎌내는 것이 때로는 실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오늘 같은 일도 그 중 하나였죠. 외국인 승객의 무례함을 참아내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식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힘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식은 다시 핸들을 잡고 다음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서울의 밤은 아직 깊지 않았고 그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그에게 무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진 택시기사. 그것이 바로 이강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만 보겠지만 그 안에는 한때 세계 최강의 전사였던 남자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강식은 마지막 승객을 태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따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식은 택시에서 내려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운행을 마친 택시를 정리하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외국인 승객과의 만남은 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죠. 강식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네이비실 시절의 훈장 패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것을 꺼내 보고 싶었습니다. 패치를 손에 들고 그는 과거를 회상했죠.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강식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항상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강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총을 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도시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통해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때로는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그가 할 수 있는 임무였죠. 다음 날도 강식은 다시 택시를 몰고 서울 거리를 누빌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택시기사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사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 도심 어딘가에서 강식이라는 전설이 조용히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지만 세상을 지키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은 늘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니까요.